네,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던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럼 일단 방대본의 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강버들 기자, 이 확진자가 4,000명이 넘어선 거로 최종 발표가 됐죠? 집계된 내용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오전 0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4,212명입니다. 어제 오후 4시에 비해서 5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조금 전 확진자들의 지역이나 성별 특성에 대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신천지 대구교회의 영향으로 대구의 누적 확진자가 3,081명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중 여성이 62%, 20, 30대가 41% 정도인데요.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신천지 교인 중 20, 30대 여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26명입니다. 치명률이 전체적으로는 0.5% 정도인데 80세 이상에서는 3.7%까지 높아집니다. 역시 고령, 기저질환자들이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확진 뒤에 입원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정부가 대응 체계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오늘 이 대구에서 처음으로 이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시작됐는데 이 오전에 중대본 브리핑에서 입소 과정이라든지 그 안에서의 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이 좀 있었습니까? 고령 등 이제 더 위험한 사람한테 필요한 자원이 우선 돌아갈 수 있도록 증상이 가벼운 사람들은 이 말씀하신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와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 치료센터에 있다가 이제 혹시라도 상태가 갑자기 위험해지면은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체계도 갖췄습니다. 중증도 검사를 거쳐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센터 입소가 결정되고요. 이 경증이라도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송은 한 명 한 명 구급차로 하고 센터 안에서는 1인 1실 사용이 원칙입니다. 이 센터 자체는 지역사회와 이제 완벽하게 격리가 되지만 센터 안에서는 층이나 방별로 격리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한 교민 거주시설과는 다른 점인데요. 이미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차 감염의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이런 이유 때문에 1인 1실이 원칙이지만 시설이 부족한 경우에 다인실 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다면 오늘 초중고교가 개학을 했을 텐데 이미 9일 다음 주 월요일로 미뤄진 상황이잖아요. 이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 이 개학을 좀 더 미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미 대구는 개학을 2주 더 연기했습니다. 3월 23일에 개학을 하겠다는 건데요. 다른 지역들에도 확진자가 계속 나와서 교육감들이 개학을 추가로 미뤄야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교육감들과 유은혜 사회부총리와의 화상회의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조만간 논의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강원도의 가톨릭 관동대에서 얼마 전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나온 게 있습니까? 유학생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아침에 중대본 브리핑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모든 학생들을 진단 검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지금 많은 대학들이 유사 증상이 없는 한 검체 채취해서 진단하는 대신 발열 체크 등 간단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사 여력이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든지 실효성 등을 고려하면 전수조사의 필요성은 전문가들도 동의하기 어려울 거라는 게 김강립 복지부 차관의 설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JTBC 강버들입니다.